속보 중국 반응. 중국 한국 군사 파워 앞에 기겁. 미국은 사슬에서 벗어나면 한국은 군사 세계 주도가 될 것. 우리가 핵무기를 가지게 되면 시진핑의 얼굴이 어떤 모양일까? 미중 전략적 경쟁이 위험 수위로 치닫고 있다. 13일 미중 전략적 경쟁과 한반도를 주제로 열린 한중 비전 포럼 5차 모임에서 한국의 경제, 군사력이 중국을 저지할 수 있고 외교력은 청와대 외사처를 넘어설 때 기회의 창이 열린다며 미국과 중국이 한국을 어떻게 보느냐는 결국 우리가 어떻게 하느냐에 달려있다는 지적이 나왔다. 합의를 이룬 국익이 미중 충돌의 시대를 돌파할 열쇠라는 결론이 도출됐다. 다음은 5차 회의 토론 전문. 정재호 서울대 정치외교학부 교수 발제 미중 관계는 반쯤 찬 물잔에 비유할 수 있다. 반잔밖에 안 남았다. 반잔이나 남았다는 두 가지 해석이 가능하다. 우선 90년대에 미국 주류는 중국을 기껏해야 미들 킹덤 정도로 봤다. M은 대문자가 아닌 소문자, 잘 나가야 중진국 정도의 큰 나라였다. 중국 역시 자신이 대국은 맞으나 강국은 아니라는 입장이었다. 2000년대 들어 1초다강, 즉 미국이 하나의 초강대국이고 중국은 여러 강대국 중 하나로 인식했다. 2000년대 중후반 중국이 경제적으로 이탈리아에서 프랑스에서 영국에서 독일에서 일본을 제치자 미국은 중국을 준 경쟁자로 보기 시작한다. 중국도 대국과 강국 개념을 혼용하기 시작한다. 2010년대 들면서 미국은 중국을 수정주의적 동급 경쟁자로 보게 된다. 트럼프 행정부 이후 시각이다. 단 트럼프 집권은 하나의 중요한 촉매작용을 했을 뿐 그러한 시각은 상당 기간 축적되어 온 것으로 봐야 한다. 오바마 정부의 마지막 국가안보 전략 보고서에 중국이라는 단어는 딱 10번 나온다. 2년 후인 트럼프 행정부의 첫 번째 국가안전 전략 보고서에 중국은 36번 언급된다. 중국이 수정주의 세력으로 인식되었다. 2020년 현재 시점에서는 중국이 공세적이라는 공감대는 넓어지고 있다. 2001년 중국의 WTO 가입을 허용한 이후 지난 20년 동안 가입에 전제였던 중국의 시장 경제 도입, 민주주의 수렴, 인권 존중이 제대로 되지 않았다는 판단 아래 지난 행정부들의 대중정책에 대한 깊은 성찰이 이루어졌다. 공세적 중국의 주요 근거로 중화민족의 위대한 부흥을 말하는 중국몽은 미국을 다시 위대하게라는 미국 우선주의와 양립하기 어렵다. 중국이 30년간 견지해왔던 대외관계 3대 원칙 중 첫 번째인 우두머리가 되지 않겠다가 2014년 이후 사라졌다. 패권을 추구하지 않겠다, 확장을 추구하지 않겠다는 나머지 두 원칙이 미래에 살아남을 수 있겠는가, 역시 의문이다. 중국 방안이라는 중국지치 Chinese Way of Governance라는 개념을 내세워 이미 체제 경쟁에 뛰어들었다. 반서구적이며 반민주, 시장의 중국 나름의 뭔가를 만들고 있다. 또 아시아인프라투자은행 1대1로 위기대응기금 창설에 이어 2017년 중국은 미국, 러시아를 비판했던 해외 군사 기지를 아프리카 지부티에 건설했다. 2018년 건군절 기념식 사진을 보면 군사기지가 맞다. 또 중국은 경제 의존도를 수단으로 활용하기 시작했다. 영국, 프랑스, 일본, 한국, 필리핀, 몽골, 베트남, 대만, 노르웨이, 필리핀, 호주 등 다양한 이슈에서 샤프파워로 불리는 경제 제재를 마다치 않는다. 미국 국제전략문제연구소의 해상투명성 구상에 따르면 중국 공무선의 센카쿠 진입이 2012년부터 급속히 증가했다. 글로벌 선전도 시작했다. 중국 국제 텔레비전을 만들어 24시간 전 세계 영어방송을 시작했고 워싱턴 포스트 등 전 세계 30개국 유력지에 유료 광고를 기사처럼 싣고 있다. 중국의 국영 라디오는 12개국 34개 방송사를 소유하거나 지분을 통제하고 있다. 중국 이야기를 잘 말하는 사람을 각 나라에 양성하면서 영국,
호주 등에서 문제가 되고 있다. 미국과 중국의 상호 인식 악화도 심각하다. 여론조사를 보면 첫째, 미국인의 중국에 대한 부정적 인식이 급증한다. 둘째, 미국인의 중국에 대한 부정적 인식이 중국인의 미국에 대한 부정적 인식보다 높다. 셋째, 미국인의 중국에 대한 부정적 인식이 미국 정부의 대중국 정책과 긴밀히 연계되고 있다. 최근에는 하루에도 몇 건씩 미중이 서로 주고받는 조치와 정책을 내놓고 있다. 미 정부가 말하는 전정부적 접근, 전사회적 접근이 이루어지고 있다. 또 각각에 대한 대응 조치를 내놓고 있다. 일견 미국이 더 많은 조치를 내놓는 것처럼 보이지만 중국이 폐쇄된 권위주의 시스템이란 점도 고려해야 한다. 중국에 주재하는 미국 외교관이 지방정부의 관리를 만나려면 사전 승인을 받아야 한다. 미국도 주미 중국 외교관에게 주정부 관리를 만날 때 국무부 승인을 받도록 대등한 조치를 뒤늦게 만들었다. 평평한 운동장을 만들기 위해 미국의 조치가 더 많아진 듯 보일 뿐이다. 미중 관계는 어디로 갈까? 학계에서는 중국이 동아시아 지역의 패권을 먼저 획득하고 이를 기반으로 전지구적 패권을 추구할 걸로 보았지만 지금 중국은 길을 돌아가는 것처럼 보인다. 마치 중국 혁명을 도시가 아닌 농촌에서 시작했듯이 미국의 인도, 퍼시픽 전략과 같은 주요 전장을 우회해서 바깥으로부터 영향력을 늘린 다음에 동아시아로 돌아올 수 있다. 미중 전략적 경쟁이 열전 핫워로 가기 어렵다는 의견이 많다. 동의한다. 미국과 소련 사이에 전쟁이 없었듯 핵억지가 작동할 것이란 의견이다. 단 가능성이 작지만 제로는 아니라는 점에 주목해야 한다. 이후로 70주년을 맞은 1950년 한국전쟁 당시 미국이나 서방 어느 국가도 중국의 한국전쟁 참전을 예측한 나라는 없었다. 건국 1년이 채 안 된 나라가 핵무기와 유엔의 지원을 받은 미국과 한판 대결을 벌이리라 생각지 못했다. 이성적, 합리적 결정은 아니었다. 역사적으로 1592년 명나라는 조선을 도와준 뒤 곧 망했다. 1895년 거의 망해가던 청이 조선에 대한 종주권을 지키기 위해 청일전쟁이 출병했다. 중국이 정말 승부를 걸 때 가능성을 제로라고 보기에 앞서 역사에 대한 성찰이 필요하다. 작은 일들의 중요성이라는 말이 있다. 최근 남중국해에서 벌어지는 미국의 자유항행작전에서 실제로 미국과 중국의 군함과 군용기 사이에서 근접 조우가 빈번하게 일어나고 있다. 현재는 미국이 방어 기동을 하고 있다. 만일 미국이 방어 기동을 중단하기로 결정하는 순간 남중국해에서 어떤 일이 벌어질까? Cha là bình yên của đời con, cha dành tình yêu trọn vào nơi con, đồng hành cùng con dẫu có khó khăn bao bước chân, ngày tập đi cha dắt dìu con trên con đường, ngày nào đến trường